소바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본사로 찾아오게 됐는데요. 찾아온 이유가 어제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네. 한 집 건너 한 집은 비어있을 정도로 한산합니다. 상인들은 40년 새 이런 불황은 없었다며 힘든 기색을 내비칩니다. 네, 이렇게 뉴스 보셨잖아요. 경기가 엄청 좋아지고 있다고 해요. 혹시 영상 보시고 느끼시는 생각 있으신가요? 확실히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여기저기서 폐업 한난이 밀려오긴 했었는데 뉴스에 보도될 정도면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그중에 요식업이 폐업 비율이 되게 높대요.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돈의 지출을 줄이 1순위가 외식 비용의 비용을 좀 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격이 가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제일 접근하기 쉬운 요식업을 하다 보니 과부하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장 그만두고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요식업인데 요식업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고객들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는 폐업 비율이 좀 높아질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높은 확률로 폐업하는 요식업 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행에 민감한 탕후루 같이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밥집보다는 술집이 더 폐업률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밥집보다 술집의 폐업 비율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밥집은 안 먹고 살아가야 되는 이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소비를 좀 줄이기 어려운 반면에 술집 같은 경우에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술값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 소주가 한 병에 2-3천 원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한 병에 5-6천 원까지도 서울 기준에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두 명이서 만나서 술집을 가서 약속을 잡고 자리를 하게 되면은 그 술값만 2만 원이 넘어가는 쪽의 소비를 줄이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면은 소비자분들도 소비를 안 하려고 하시는데 요식업 창업을 아예 시도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시기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목돈 좀 생기면 치킨집이나 아무 음식집이나 차려도 매출이 좀 나온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기는 좀 지나고 창업 때 고민도 좀 하고 얼마나 매출이 나오는지 이런 계산도 좀 해보고서 해야 되는데 오공김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기를 안 타는 아이템일 수밖에 없는 게 생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 중에 하나인 밥이기 때문에 경기가 좀 안 좋았더라도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요식업을 창업을 하고 싶으면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까요? 상권도 분석해야 되고 아이템도 선정해야 되고 이 아이템이 얼마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적인 것도 구축을 해야 되고 뭐 메뉴 개발, 홍보, 마케팅 이런 게 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혼자서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업체에 의탁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매출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말일까요? 매출 시스템이라고 하면 다 홀 매출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홀 매출도 열려 있지만 배달, 포장, 픽업 모든 매출 시스템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매장에서만 먹고 이런 거를 계산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식업 창업할 때 내 음식이 맛있다, 누가 먹어도 맛있다 이것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식업을 경험을 많이 안 해보고 근처 동네에서만 돌아다녀봐도 어느 집은 뭐 인테리어라든지 신경을 안 쓰고 해도 맛만 있어서 손님만 많더라 그런 거를 좀 느껴할 수도 있을 텐데 요식업 경험자로서 주변에 창업하시는 분들 있을 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될 게 정말 많고 가게 창업 시작부터 모든 게 다 일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배달 플랫폼들 세팅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광고 어떻게 할지 구성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머리 아플 정도로 일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프랜차이즈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메뉴 개발만 하고 인테리어만 예쁘게 해서 음식 맛만 좋다고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은 실수로 인해서 맛이 변질될 수도 있고 재료 하나하나로 인해서 이게 맛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조금씩 다 들어가는 것들이 다 유지될 수 있게 관리를 하고 점주님하고도 소통을 자주 하고 저희 본사에서도 지원 나가가지고는 맛 체크도 하지만 가끔가다가 기습 방문해서 맛 체크도 하고 물류 체크도 좀 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를 때는 프랜차이즈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공김밥을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했었을 때 어떤 소통을 대할 수 있을까요? 막상 교육받을 때랑 좀 운영하실 때 궁금한 점이라든지 개선 필요한 점 많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권 분석, 마케팅, 매장에 특정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슈퍼바이저 지원이 나가거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신메뉴 개발 같은 것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슈퍼바이저 지원? 이건 뭐예요? 점주님들이 운영하시다 보면 인원적인 부분에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아프다든지 반대로 점주님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가게를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런 부분을 방지해드릴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지원을 요청을 하면 지원을 나가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이거 해라 하면은 모르잖아요. 1대1 아니면 수대1 이런 식으로 해주거나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교육을 합니다. 다른 매장에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습득하기 쉽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문 교육장이 있는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전문 교육장에서는 손님들하고 바로 맞대면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현장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손님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고 긴장감이 유지하고 이렇게 교육을 해야지만 현장 오픈했을 때 그 긴장감이 없이 교육 매장에서 교육했던 거랑 차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육한다고 있어요. 처음에는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머리가 백지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점주님이 있다면 어떡하나요? 저는 저희가 오픈하실 때 그냥 점주님들하고 직원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 본사에서 같이 지원을 나가서 그 지원으로 인해서 따라하신 걸 다시 복습하실 수 있고 그래도 저희 메뉴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없을 때도 레시피 보면서 진행하시면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며칠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재료 준비하고 손질하는데 이틀, 이벤트 하는 동안 이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 얼마나요? 2주에 교육받고 있는 매장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1순위가 매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관해서는 점주님들은 어떻게 관리해주고 계세요? 김밥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 컨셉이었고 그날 포장 두 종류로만 매출을 좀 일어나게 했었는데 홀 운영하는 매장도 있었죠. 포장 테이크아웃 매장에 간단하게 이제 식사하고 가실 수 있는 다니 테이블 들어감으로써 드시고 가시는 손님들에 대한 이제 매출을 개선을 했습니다. 테이블을 놔가지고 효과가 있었던 매장이 있나요? 동, 잠실, 한성대, 원주. 원래 테이블이 없었는데 테이블을 만들면 인해서 매출이 한 3배 정도 뛰었습니다. 오홈김밥은 다른 김밥집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맛으로 경쟁력이 있고요. 어디에 들어가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특제 소스가 있고요. 그 김밥 종류가 많은 장점, 옛날 생각나는 식혜도 드실 수 있고요. 김밥 종류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기억하기로는 지금 58가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늘어나다 보니까 고객들도 쉽게 잘 오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요식업에 비해서 오홈김밥 창업하기 교육만 받는다고 해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김밥집 하면 손으로 밥 피고 손으로 김밥 썰고 한두 줄이면 쉽게 하죠. 30줄, 40줄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와도 시간 내에 칠 수 있는 라이스 세팅 기계나 그 김밥을 잘라주는 김밥 절단 기계 이런 게 있습니다. 밥을 일정하게 들어가야 맛이 또 유지가 되는데 누구는 손이 커서 몇 그램 더 들어가고 누구는 손이 작아서 좀 덜 들어가고 맛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맛 유지를 위해서도 라이스 기계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실제 오홈김밥 매장들 매출은 어때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좀 업계 치고는 제일 많이 안 떨어지고 유지가 꾸준히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치상으로 평균 매출하고 지금 제일 잘 나오는 매장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평균 매출은 저희 한 5, 6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매장은 수원 매장인데 달에 한 1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홈김밥 인테리어는 어떤 인테리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약간 카페 컨셉이죠. 약간 깔끔하고 그런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어요. 처음 들어오셨을 때 인테리어 같은 부분을 보시고 깔끔하다 보니까 내부가 전체적으로 위생적인 부분도 청결해 보이는 효과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금을 몇 년 정도 있으면 회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상일점, 가맹점도 여동생이랑 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보증금 제외하고 초기 비용들을 다 이제 회수를 했고요. 진짜 100% 운영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직업 창업을 앞두신 예비 점주님들께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창업이라고 하면은 되게 어렵고 힘들게 좀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게를 창업한다는 것 자체가 길게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신중하게 하다 보면은 여러 프랜차이즈들을 접할 수 있고 저희 오홈김밥은 그런 예비 점주님들의 모든 이제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프랜차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불경기 속에서도 줄도 꾸준하고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주변에 망한 매장도 있지만 근처 돌아보시면 김밥집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죠. 유지된 매장들의 장점들을 모아서 저희가 세팅하고 꾸준하게 매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면 오홈김밥 창업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